안녕하세요. PNS 코드 김영희 원장입니다. 오늘 좀 긴 이야기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해야 될 이야기가 나머지 정리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물론 나머지 정리가 현재 공식적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쪽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조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은 뭔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뭐 내후년이 될지 나머지 정리하고 관련된 분명히 새로운 어떤 경향의 수능 출제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를 내신 심화에서 머무르지 않고 수능으로 연결해서 수능 쪽으로 출제가 되면 과연 이제 어떤 느낌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 이야기까지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상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이 이야기의 시작을 한번 보시면 끝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시면 뭔가 나중에 얻게 되는 아주 뭐 작은 선물 같은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채널을 시작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나름 이 채널을 개설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이유인즉슨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아이들을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아쉬운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은 수학을 아이들이 조금 더 어릴 때부터 조금 더 수학적으로 배웠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현재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뭐 저마다의 목표가 좀 다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혹시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조금 더 목표가 높은 학생들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들은 수학이 그냥 아주 쉽게 만점을 좀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들이 뭔가 참고하고 참조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정리된 책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지금 이제 제가 정리하는 내용들은 현장에서 제가 수업 속에서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위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혹시라도 그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학생들, 그 친구들한테 조금이나마 제가 하고자 하는 수학 이야기가 조금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뭔가 조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뭔가 수학 얘기들을 영상으로 남기면서 뭔가 테마별로 뭔가 정리를 하나씩 해 나가면서 저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유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재수를 할 때 그때 좀 나름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적이 제일 좋았을 때가 제가 전국 2등을 했었는데, 전국 2등 하고 난 이후로는 전국 100등 바깥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한번 이렇게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때 수학 문제를 풀 때 과연 소위 말하는 뭐 해답에 나오는 것처럼 푼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분명히 전국 최상위의 1% 내지 아주 극상의 0.1% 아이들이 어쩌면 그 친구들이 우리들의 경쟁자이겠죠. 항상 그 친구들이 푸는 수학이 과연 해답에 있는 수학과 같을까라고 한번 되뇌어 본다면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수학 이야기들이 그 친구들이 접근하는 수학에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들을 당분간은 많이 좀 풀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아직 수학이 많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 시간은 많고 제가 풀어내려고 하는 수학 얘기가 저의 머리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나 이런 상황보다도 조금 더 수학적인 얘기를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뭔가 이 영상과 인연이 되는 친구들이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전보다 조금 더 수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면은 뭔가 쉽구나 수학이 좀 이런 생각이 조금 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작은 바람을 가지고 영상을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시작한 영상을 끝까지 한번 꼭 그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정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신 심화, 수능 심화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일단 나머지 정리. 자 주제가 그냥 대수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학생들이 이미 너무나 충분히 연습이 된 거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머지 정리에 도형적인 의미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저 선생님이 그냥 본인의 머리로서 뭔가 저렇게 해내는 건 아닌가라고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자, 관련 얘기를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좀 기록을 해뒀습니다. 자, 프랑스 수학자가 이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얘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주라고 하는 수학자가 나머지 정리 관련돼서 소정리로 뭔가 다루어낸 내용인데 그 나머지 정리하고 관련된 증명을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항등식의 기반을 둔 나눗셈 정리를 통해서 뭔가 접근을 합시다라고 나왔고 두 번째는 테일러라고 하는 수학자가 뭔가 다항식에 관련돼서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테일러 시리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테일러 시리즈를 활용한 어떤 증명 그리고 세 번째가 인수 정리를 이용한 증명. 뭐 인수 정리는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머지를 구했는데 나머지가 0인 상황이 펼쳐졌을 때를 특별히 인수 정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명 자체가 제한되고 있는 게 세 가지로 제한이 되고 있으면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학생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것도 방향성이 세 가지일 수 있다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쉽지만 거의 대부분 책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배워왔던 방식은 지속적으로 1번 이야기만 계속 배워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도형적인 의미는 어떤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느냐 요쪽 얘기입니다. 자, 인수정리라는 걸 한번 잘 염두에 보시면 여기에서 조금 더 기하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추가로 시간이 뭔가 좀 허락이 된다면 요 얘기도 잠깐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하고는 살짝 거리를 둘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친구 중에 나름 저는 좀 선행을 했습니다, 선생님. 자, 이 친구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을 봐야 되는 친구들은 물론 테일러 시리즈라고 하는 게 이미 대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수능을 봐야 되는 친구들도 뭐 저것까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필요하냐 안 하냐의 어떤 문제를 떠나서 이 세 가지 접근이 있기 때문에 자 1번은 너무나 충실하게 우리가 많이 해왔던 접근이니까 2번, 3번 한번 소개할 수 있고 건드릴 수 있으면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어떤 큰 개요를 가지고 나머지 정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절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어떤 타입들을 조금씩 나누어서 단계별로 좀 진행을 할 거거든요.
첫 번째는 제일 쉬운 얘기겠죠, 당연히. 뭐 나머지 정리는 어떤 얘기인지는 알잖아요, 그죠? 어떤 다항식의 fx가 있습니다. 너를 나누었습니다.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당연히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보다 차수가 낮은 상수가 되는데, 이 나머지를 열심히 한번 찾아봅시다. 너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했을 때 이 나머지를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이 나머지 정리인데, 이때 쓰는 게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항등식의 미정계수 결정입니다. 그럼 항등식의 미정계수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몫의 존재가 누군지 모르니까 너를 0되도록 만드는 x를 대입을 좌변우변에 하시면 나머지가 결정이 나겠지요 해서 그때 만들어지는 나머지가 FA와 같다. 이걸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첫 번째 타입은 여기서 살짝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다항식 fx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이, 자, 너를 이번에 2차식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건데 도대체 나머지 너는 누구니? 자,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 자, 나눈 애가 현재 2차입니다. 나눈 애가 2차니까 나머지를 찾고자 하는 나머지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나눈 애가 2차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라고 설정을 해서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래서 너를 한번 설정해서 갑시다 했을 때 너를 ax 더하기 b라고 설정을 해서, 자, 대수적으로 항등식으로 가는 얘기는 a를 쓰고 있으니까 뭐 그냥 a-라고 할게요. 어차피 이걸 쓸 건 아니라서 우리가. 자, 뭐 x 자리에 좌변우변에 a를 대입해서 관계식 하나 만들고 b를 대입해서 또 다른 관계식 만들고 연립해서 a', b'을 찾으시고 라는 게 이제 대수적인 접근.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접근은 이미 너무나 충실하게 많이 해왔던 방식이라서 선생님하고 하려고 하는 얘기는 도형적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쉽습니다. 어차피 너는 1차 또는 상수, 그렇다면 너를 도형으로 옮긴다고 치면 직선, 그럼 도대체 찾고자 하는 나머지라고 하는 놈은 도대체 어떤 직선입니까?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직선의 의미가 누군지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는 뜻인데, 자, 이걸 그냥 똑같은 얘기인데 한번 관점을, 자, 우리가 익숙한 관점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게 항등식 개념이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한번 펼쳐볼게요. 여기다가, 자, x 자리에 너를 0되도록 하는 a를 대입하시고 x 자리에 b를 대입해서 연립해서 갑시다 라는 게 항등식을 이용한 미정계수 결정 방법이니까, 자, x 자리에 a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좌변은 FA가 될 거고, 자, 우변은, 자, 여기다가 넣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요걸 통째로 쓸게요. 그냥 RX를. 자, X 자리에 A를 넣으면 너는 0돼서 날아갈 거고 너는 RA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X 자리에 B를 넣으면 FB가 될 거고 너는 RB가 되겠죠. 자, 이미 RX의 존재는 직선이라는 사실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 성립하는 두 개의 관계식이 뭐를 의미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x 자리에 a를 집어넣었더니 너의 함수값은 fa와 같다는 뜻이니까 rx라고 하는 존재가 a, fa를 지난다는 의미일 거고, 두 번째가, 자, 같은 패턴으로 x 자리에 b가 들어왔더니 rb가 fb니까 너는 b, fb를 지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점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날 거니까 그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시면 그게 찾고자 하는 나머지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요게 항등식에서의 어떤 미정계수로 접근한 그 관점에서 논의를 하는 거고, 자, 이 똑같은 얘기를 선생님이 아까 세 번째 테일러 전개 말고 세 번째 인수정리 입장에서 동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게, 자, 하나의 식을 가지고 학생들이 무조건 한 방향으로 읽을 거냐,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식을 변형해서 다양하게 봐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Rx를 좌변으로 넘겨서 한번 논의를 할게요. fx 빼기 Rx가 될 거고, 자, 우변에 남아있는 게 x-a, x-b, qx하고 남을 겁니다. 자, 여기다가 도형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자, 제로를 하나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제로의 의미가 대수에서는 그냥 너하고 값이 같아지는 상황, 즉 방정식 이야기로 넘어가겠지만 우리가 도형이니까 이렇게 볼게요. 자, 주어진 다항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찾고자 하는 rx는 이미 존재가 직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0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항식과 rx라고 하는 놈이 직선이 만난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게 제로의 의미일 거니까. 자, 만나는데 도대체 어디서 만날까요를 논의를 했을 때, 자, 어차피 너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럼 너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와 관계없이 명확하게 만나는 지점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 둘은 만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x 이퀄 a와 x 이퀄 b에서. 이게 이제 인수 정리를 활용해서 지금 논의가 되는 Rx의 도형적인 의미 얘기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뭐 이렇게는 학생들이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 그냥 관점이 다를 뿐이지 충분히 납득이 돼. 그런데 사실 두 번째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인수정리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사실은 이게 뭔가 위치 관계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얘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똑같은 식을 놓고 뭔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읽어봤을 때 어떻게 읽혀지는지 그걸 같이 한번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정리를 할게요. 두 가지 관점을 다 살펴봤는데, 자, 이제 두 가지 관점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이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가볍게 문제에다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시키기 전에 먼저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선생님의 영상은 중요한 게 시험에서 써야 됩니다. 시험에서 써야 됩니다. 실전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차식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모양이 직선입니다. 그 직선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직선은 나누는 파트를 0되게 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그게 나머진. 그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여기다 한번 기록을 할게요. 자, 0되는 x좌표가 한 놈은 a, f입니다. 두 번째 b, fb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0되게 하는 서로 다른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그게 나머지입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쉽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얘기를 갔을 때 선생님 그러면 두 번째는 당연히 이런 거 아닐까요? 라고 우리가 예측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시작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볍게 한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시 문제는 그냥 선생님이 그냥 가볍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다고 할게요. FA가 5 빼기 A다. FB는 5 빼기 B라고 할게요. 다음을 만족하는 다항식 fx를 x 빼기 a와 x 빼기 b 2차식으로 나눠서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를 rx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때 문제의 질문은 다음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라고 할게요. 뭐 R3의 값이 얼마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 이렇게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죠. 그 이전에 자 2차로 나눴으니까
너를 1차 이하니까 mx 플러스 n이라고 잡아서 너 대입, 연립, 그래서 rx의 존재를 밝혀주시고 rx 완성해서 3대입 이야기 끝. 뭐 그렇게 주로 얘기했던 건데, 자,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갈 건지 한번 보시면, 자, 2차로 나누었습니다. 시험 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2차로 나눴습니다. 나머지는 모양이 뭔가요? 직선입니다. 그죠? 자,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인가요? 너를 뭐 되게 하는? 0 되게 하는 서로 다른 두 점 지나는 직선. 그럼 지나는 점을 여기다 그대로 한번 기록을 할게요. 첫 번째 A, FA. FA는 문제에서 줬네, 그죠? 5 빼기 A라고, 5 빼기 A라고. 자, 그 다음 0 되는 게 B, FB, 5 빼기 B라고 줬습니다. 자, 다음 같이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그게 나머지입니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나머지 완성하시고 하셔도 되는데, 질문이 R3을 물었잖아요. R3은 X가 3일 때 Y 값을 구합시다 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치면 너도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뜻이니까 그냥 중학교 때 하셨던 기울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라는 걸 쓰면 됩니다. 쓰면 되는데, 자, 여기서 구조가 뭔가 이렇게 줬습니다. 너 이렇게 줬을 때는 뭐 나름의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우리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의 특징은 도대체 뭡니까는 끊임없이 보셔야 됩니다. 계속. 자, 넘어갈게요. x 더하기 y, xy 좌표의 합이 항상 일정한 놈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의 특징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너 둘 xy 더하면 너는 5, x 좌표, y 좌표 하면 너도 5. 그럼 너는 보나마나 관찰해 보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라는 뜻이겠죠.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의 특징은 x 좌표, y 좌표 합이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너 둘의 합이 5고 너 둘의 합이 5면 너 둘의 합도 5가 되어야 되니까 R3은 값이 2입니다 하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가장 쉬운 2차식으로 나눴을 때에 나머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형적인 의미, 그 의미들을 가지고 아주 간단한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봤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전혀 어려울 거는 없죠. 자, 그러면 요 이야기에서 조금 더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난이도를 좀 올려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개념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 하에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살짝 심화가 되면 최근에 이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이게 시험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자, 두 번째 얘기는 이런 겁니다. 어떤 다항식이 있습니다. fx가 있고 또 다른 다항식이 있습니다. gx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다항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쓸게요, 선생님이. 이놈으로 나누었습니다. x 빼기 a, x 빼기 b 이렇게 나누었는데 공교롭게 두 놈이 나머지가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나머지가 같다.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고, 이거는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뭔가 좀 더 발전되면 이 상황이 하나의 그래프로 그려지면 어떤 모습인지까지가 확인되면 제일 좋기는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아쉽게 최악의 상황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겠죠. 그냥 fx를 너로 나눈 나머지를 대수식으로 구하시고 gx를 너로 나눈 나머지를 대수식으로 구해서 둘이 서로 계수 비교법에 의해서 서로 같다, 뭐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는데 그거는 뭐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시험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잠 안 올 때 열심히 그렇게 하시면 아주 숙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하든 시험장에서 쓸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거에 대한 수학적인 근거를 한번 얘기를 할게요. 쉽습니다. 이건 충분히 학생들이
그냥 편하게 하는 그 과정을 선생님이 그대로 쓰는 거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fx 그대로 쓸게요. 대수식으로 x 빼기 a로 x 빼기 b로 나누어서 몫이 있겠죠. q1x라고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rx라고 할게요. 자, gx를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x 빼기 a, x 빼기 b로 나누면 몫은 다를 수 있겠죠. q2x라고 할게요. 문제에서 나머지가 같다고 했으니까 r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머지가 같으니까 두 식을 한번 자연스럽게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빼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빼면 fx 빼기 gx가 될 거고, 자, 두 식을 뺐으니까 너는 날라갑니다. rx는 날라갑니다. 자, 문제가 나머지가 같다라고 얘기했지 나머지를 구하라고 한 건 아니니까 날라가도 괜찮습니다. 그럼 남는 거는 너하고 너는 어차피 공통의 인수니까 공통으로 묶어내시면 다음과 같이 논의가 돼서 가지 않을까요? 그죠? q1x 빼기 q2x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가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는, 자, 아까처럼 너를 이퀄 0이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관찰을 하시면 나머지가 똑같으면은 첫 번째 읽을 수 있는 얘기는 이런 거잖아요. 자, fx하고 gx가 둘이서 만납니다. 자, 목 파트인 너와 관계없이 둘이서 어디서 만납니까? A와 B에서.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fx gx 두 개의 다항식이 만납니다. 그 만나는 점이 누굴까요? x 이퀄 A하고 B입니다.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인데, 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봅시다라고 했을 때 이 상황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1차적인 이야기는 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가 같다라고 주면 fx하고 gx가 만나는 교점이 결국 ab다라는 게 1차적인 결론. 그런데 문제라고 하는 게, 자,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에 대한 걸 설명하는 거고, 문제는, 자, 상황은 이렇게 해서 오케이, 결정이 났어. 근데 시험 문제는 나는 그렇지만 학생들한테 이걸 물어볼 거야가 그 다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럼 물어보는 거는 뭘까요? 자,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그렇게 원했던 나머지 너는 누구니를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시험 문제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연결해서, 자, 같다고 제시된 이 나머지가 누군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앞서 한 얘기입니다. 그죠? 너로 나누었습니다. 너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너를 0되게 하는 A, FA, B, FB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우리가 방금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밑에 똑같습니다. A, GA, B, GA를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이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 두 놈은 AB에서 만나니까, 그렇게 논의가 되니까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나머지가 형성이 되는지 그림으로 좀 납득이 되시지 않나요? 자, 정리할게요. fx하고 gx 만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A, B에서. 자, 그때 시험 문제는 우리 보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결국 누굽니까? A, FA, B, FB를 지나는 직선인데 이 점에서 너하고 둘이 이미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마지막 결론은 찾고자 하는 나머지를 제시했다. 나머지를 구하십시오 하면 결국 결론은 이 나머지는 fx하고 gx가 만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그게 나머지다라는 게 마지막 결론이겠죠. 그죠? 자, 이걸 도식화해서 잠깐만 한번 확인할게요. 여기다가 그냥 편의상 결론은 뭐 fx가 이렇게 생긴 곡선이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냥 편의상. 자, gx가 이렇게 생긴 곡선이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두 놈이, 자, 다항식 두 놈을 동일한 x 빼기 a, x 빼기 b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합시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둘이서 만납니다.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a이고 또 다른 교점이 b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나머지는 두 개의 교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관찰을 하시면 그게 나머지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요 부분이 생각보다 최근에
되게 많이 좀 뜨고 있습니다. 내신 문제 입장에서.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주제가 그냥 가장 쉬운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의 의미가 뭐냐. 거기서 살짝 한 번 더 응용을 해서 첫 번째는 다항식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그 얘기를 이제는 두 개의 다항식에 대해서 동일한 개념을 적용했을 때 그때 나오는 마지막 결론은 누구냐. fx, gx 두 다항식이 만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나머지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표현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가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까지가 선생님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심화책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보는 심화책에 있는 대표 문제 한 두 문제 정도를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하고 요 첫 번째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에 지금 문제가 적혀 있는데 한번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문제가 고쟁이에 있는 스텝 3에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고쟁이도 이제 재편된 공통수학 1 나왔는데 그 공통수학 1의 스텝 3 파트, 제일 어려운 스텝 3 파트에 있는 문제고, 저 요 밑에 있는 문제는 그 플래티넘 고난도라고 뭐 전국에서 어려웠던 내신 문제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 책에 있는 문제, 요 두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여기를 좀 지우고 얘기를 할게요. 자, 지우는 동안 칠판에 적혀 있는 문제를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쟁이 스텝 3. 자, 문제를 빠르게 선생님이 그냥 계략적인 것만 기록을 해놔서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그냥. 자, 3차식이 있고 3차식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3차식을 동일하게 x 빼기 a, x 빼기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같다. 그 나머지를 rx라고 합시다. 그리고 질문은 R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서 이미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자, 나머지의 존재가 누군지 밝히시고 더불어서 AB가 누군지 밝히시고. 자, 이 문제가 마지막에 정리했던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너를 다항식 fx라고 할게요. 자, 너를 다항식 fx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를 다항식 gx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두 개의 3차 다항식을 동일하게 x 빼기 a, x 빼기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고 a, b도 구하시고. 그럼 우리가 방금 좀 전에 한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두 개의 다항식을 동일한 x 빼기 b로 나누었을 때의 그 상황은 fx하고 gx가 만나고 있습니다. a, b에서.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 자, 두 번째는 그때 나머지는 누굽니까? 두 개의 교점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면 된다. 딱 전형적인 문제 패턴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편의상 선생님이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냥 대략적으로, 자, 네가 fx라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gx가 하나 있다고 그냥 편하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두 개의 3차식이 만나는 교점이 생길 거고 그 교점 지나는 직선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이걸 만들었을 때 이놈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나머지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자, 남은 거는 AB 구하세요. AB가 누굽니까? 너둘 만나는 교점이니까 fx, gx 그냥 연립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fx, gx 연립해서 만나는 교점을 구하시면, 자, 연립하면 x 세제곱은 날라갑니다. 자, 3x 제곱부터 해서 좌변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쓰겠습니다. 3x 제곱 빼기 9x에다가 더하기 6은 제로입니다. 3으로 날리면 x 제곱 빼기 3x 플러스 2라고 인수분해 되니까 에고 x 값이 1, 2네요. 그죠? 자, 요걸 여기다가 그림에다가 그대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만나는 교점 중에 작은 너는 1이고 큰 너는 2입니다 해서 이게 뭐 한 놈이 A이고 한 놈이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RX 완성 한번 해보시고 A가 1, B가 3이라고 하면 R3의 값이니까 이런데 어딘가에 3이 있겠죠. 이렇게
자, 너의 값을 구하시면 너는 도대체 y 값이 얼마예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필요한 거는 그럼 너는 점이 누구니? 너는 점이 누구니를 정해야 되니까 이 점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x 좌표는 1입니다. y 좌표는 어차피 이 점은 너도 지날 거고 너도 지날 거니까 네가 쉬우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할게요. x자리에 1을 넣으시면 너는 1,2를 지나시고 같은 패턴으로 2를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2를 집어넣으면 너는 5를 지나시고 그러면 3일 때 너는 y 값이 얼마예요? 라고 구하세요 했습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냥 너는 어차피 1, 2, 3, 1, 2, 3의 간격이니까 그냥 갈게요. 2에서 5까지 해서 3이 늘었고 그럼 5에서 3까지 가려면 또 똑같이 3이 늘어야 되니까 답은 8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고쟁이에 있는 스텝 3의 문제는 다음처럼 8이라고 하는 해답이 이렇게 도출이 돼서 나옵니다. 자, 스텝 3라고 하지만 상황은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왜 스텝 3가 되었느냐? fx, gx 이 상황에서 뭔가 나머지가 같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학생들이 뭔가 되게 생소해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의미에서 스텝 3에 부여를 한 것 같습니다. 고쟁이 입장에서는. 자, 이게 이제 고쟁이 문제고, 자, 요 옆에 플래티넘 고난도에 있는 요 문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고창 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fx라고 줬습니다. f0가 14, 상수항은 14라고 줬고, 자, fx를 x 더하기 3, x 빼기 1로 나눴을 때, 그리고 두 번째 f의 2x 빼기 1을 x 더하기 1, x 빼기 1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가 같다. fx를 완성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두 문제의 미묘하게 차이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차이점은 첫 번째는 고쟁이 문제는 fx, gx를 동일한 식으로 나누었고 지금은 자 너와 너는 fx, gx처럼 다른데 그 다음 제시되고 있는 게 나누고 있는 파트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찾아야 되는 거는 fx를 완성하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이게 이제 둘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본다면 자, 나 조건부터 볼게요. 물론 fx는 이렇게 생겨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먼저 큰 줄기 적을게요. 최고창 계수는 1입니다. x 세제곱.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2창, 뭐 1창 모르겠고 상수항은 14라고 줬습니다. 일단은 자, 이제 나 조건 볼게요. 나 조건은 fx를 여기다 다시 한번 기록을 하겠습니다. 자, fx를 첫 번째는 x 더하기 3, x 빼기 1로 나누었습니다. 자, 몫이 있습니다. q1x. 나머지는 그냥 rx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f에 2x 빼기 1이 있습니다. 자, 너를 나누래요. 자, 똑같이 x 플러스 1, x 빼기 1 너로 나누었습니다. 자, 몫이 q2x라고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같다 그랬으니까 rx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우리가 해야 될 접근은 너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옆에 나머지는 도대체 누굽니까를 쓰는데 대수적으로 쓰지 마시고 너를 0되게 하는 서로 다른 두 점 지난 직선 표시할게요. 자, 앞쪽은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 f 마이너스 3 너를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는 1. 그래서 1, f1 너를 지나는 직선. 두 점 지나는 직선. 자, 밑에도 같은 패턴으로 자, 너를 0되게 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록을 할게요. 마이너스 1, 자, 이건 fx 아닙니다. f2x 빼기 1이니까 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투입하면 너는 f 마이너스 3 요렇게 지나고 두 번째는 1을 대입하면은 1, f1을 지나고 요렇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가 같다 그랬으니까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같다고 했습니다. 우와, 그럼 뭔가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눈에 띄는 거는 이 점은 같다라는 거겠죠. 그죠? 동일한 점을 지나고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자, 그다음입니다. 앞쪽을 보시면은 자, x가 마이너스 3일 때 함수 값이 f 마이너스 3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죠. 그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런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는 통상적으로 F-1이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F-3이 떡하니 등장했습니다. 그 말은 오, 너하고 F-1은 같습니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죠? 그럼 와, 여기서 이미 뭐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그죠?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면서 동시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 직선이 동일하니까 그 직선은 이 두 점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런데 너의 함수값과 너의 함수값이 같다?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모양 자체가 상수함수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걸 우리가 도식화해서 3차식 너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 여기에 뭔가 상수가 빵 지나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K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죠? 자, 그때 만나는 교점 중에 제일 작은 2가 -3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 너도 있어야 되고 너는 어차피 이 점도 같이 지나야 되니까 여기가 1이고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죠? 그럼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자, fx 완성을 하겠습니다. fx는 상수 k와 만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다음 여기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니까 자, 최고차 계수는 1이라고 줬으니까 여기서 만나려면은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인수가 있고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인수가 있고 x 빼기 1이라고 하는 인수가 있고 자, 이 fx를 최종적으로 합시다. 완성하는데 마지막 결정은 k까지 완성을 합시다. 그럼 아직 쓰지 않은 조건은 너의 f0가 14, 즉 상수항이 14니까 너를 전개해서 상수항은 너 만나고 너 만나고 너 만나면 -3 더하기 k네. 그죠? 네가 14니까 따라서 k 값까지 구하시면 너는 17입니다 해서 fx 완성했고 문제에서 말한 f-1은 마지막 계산을 하시면 완성이 되는 거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이 두 문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쓰고 있는데 약간의 결은 분명히 다릅니다. 나누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지는 위치관계가 조금 다르게 보여집니다. 아마 이 문제는 의도적으로 이 포인트를 좀 다르게 준 것 같습니다. 일부러 상수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자, 한번 두 문제를 차근차근히 한번 연습해서 이게 최근에 가장 뜨고 있는 문제니까 이 첫 번째 타입에 대해서 이 두 문제만 완벽하게 이해하시면은 학교 내신에서 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선생님이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첫 번째 타입이고 아직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두 번째 영상에서 두 번째 타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